생각만 하면 그림이 타버려요. 보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댓글로 정말 많이 달리는 질문들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림 고민을 해결해줄 실전 테크닉 Q&A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시리즈로 구성해보았고요. 스케치부터 맑은 색감 내는 방법, 그리고 제가 애용하는 보정 꿀팁까지 담았으니까 이번에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작업은 색감이 좀 중요한 만큼 색 재현율이 확실한 이 친구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인체가 어렵다면 도형화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우리 몸을 복잡한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원기둥, 육면체 같은 도형으로 쪼개서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어떤 각도든 그릴 수가 있어요. 검색창에 인체 도형화라고 검색하면 몸통 자료부터 나올 텐데요. 이것부터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는 토르소라는 주제도 검색해서 함께 보고 있어요. 인체 관련해서 도움을 받은 강의는 정지아 작가님의 인체 드로잉, 그 중에서도 구조적 크로키 파트가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채널로는 타코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채널, 서적으로는 김라키 작가님의 인체 드로잉 서적이 있습니다. 초급자분들은 타코 작가님 그리고 김라키 작가님 강의 순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보세요. 밑이 빠져있는 독에 물을 부어봤자 다 줄줄 새겠죠. 콩지야 큰일 났어요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멍난 이론에 강의들로 독을 메워주고 그 다음에 연습이라는 물을 콸콸 부어줘야 됩니다. 인체 드로잉은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어요. 바로 손인데요. 여러분 손가락부터 그리면 조금 곤란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보세요. 첫 번째, 벙어리 장갑입니다. 벙어리 장갑 모양으로 손의 전체적인 덩어리를 먼저 잡아보세요. 둘째, 인체의 도형화 했던 것처럼 손의 앞면과 옆면을 잡아보세요. 손을 납작하게 보지 말고 손날면이랑 손바닥면을 나눠서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 옆면의 두께감을 의식하는 순간 종이 쪼가리 같던 손 그림에 입체감이 생길 겁니다. 손은 크게 엄지 덩어리, 손바닥 덩어리, 손가락 덩어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엄지 덩어리는 푸딩 그리고 말이 두 개, 손바닥과 손가락은 경첩이 연결되는 모양새로, 손가락은 손바닥과 가까운 곳부터 굽힌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손에 대한 설명은 더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생략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미세한 형태를 잡을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선이 딱 꽂혀야 되는데 장비 반응 속도가 빨라야 형태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라인워크 작업을 할 때에는 그래서 액정 타블렛이 좋고요. 그 중에서도 풀 라미네이팅 처리된 것들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건 더보기란에 텍스트로 정리해둘 건데 작업용으로 정해드릴게요. 웹용이면 대부분 가로 2000에서 3000 픽셀 이상, 해상도는 300dpi, 지류는 600dpi 이상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600dpi이긴 해요, 최대가. 픽셀의 경우에는 DPI가 영향을 주지 않아서 상관없는데 센티미터, 밀리미터 단위로 요구받으실 경우에는 해상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브러쉬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요 일단 제가 커스텀한 브러쉬가 있습니다. 드로잉 파트는 여기서 끝났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새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림자 넣을 때 그냥 검은색이나 회색을 섞어서 아니면 단순히 어둡게만 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림이 탑니다. 저는 그림자의 깊은 곳, 즉 안부로 들어갈수록 채도를 조금씩 높여주는 편입니다. 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탁해지는 느낌이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채도 높은 컬러들을 써주는 거죠. 탁해지는 거에 대비해서. 근데 이건 제 작업 스타일이고요. 사실 저명도, 중명도 위주로 쓰시는 작가님들도 많아요. 그럼 저명도 써도 돼요? 됩니다. 문제는요, 대비가 너무 붕 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출에 맞지 않게 고대비를 확 써버린다거나 할 경우에 그림이 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백발 친구인데 완전 진한 검은색 그림자 갑자기 나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 고명도의 컬러일수록 그림자도 함께 밝아지겠죠. 이런 명도 밸런스를 신경 쓰면서 동시에 채도를 유지해주면 저 같은 캐주얼 컬러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사광을 넣을 때는 어떡할까요? 이때는 오히려 채도를 낮추어서 칠합니다. 주변 환경색이 묻어나면서 고채도의 그림자 색과 보색 대비를 이루게 하려는 목적이 조금 커요. 이렇게 하면 색이 서로 중화되면서 그림이 훨씬 풍성하고 맑아 보입니다. 반사광이 많은 그림들을 흔히 이제 투명한 그림, 톤감이 많아 보이는 그림 등으로 좀 요즘 언급되기도 하죠. 이 미세한 채도 차이가 그림의 퀄리티를 결정하거든요. 작업할 때 왜곡 없이 색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칠한 색깔을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 빛과 색의 이론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임스 거니님의 컬러 앤 라이트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예시 자료가 정말 많아요. 명화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레이어 쌓는 순서,
말로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작업한 레이어를 껐다 켜면서 보여드릴게요. 제 워크플로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자, 1번 고유색을 깝니다. 그리고 이 고유색은 폴더링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2번 2차 명암을 깝니다. 이때 곱하기나 일반 레이어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덩어리감이나 그림자 위치를 잡아주게 돼요. 그 다음 3번 2차 명암을 깔아줍니다. 명부를 밝게 처리하는 단계로 하드라이트와 오버레이가 많이 사용이 돼요. 2번 단계에서 명암 처리를 잘 해둬서 3번까지만 가도 어느 정도 밀도가 있어 보여요. 이때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려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썸네일을 클릭하면은 이제 해당 범위가 선택이 되거든요. 이걸 선택 반전해서 명부와 암부를 또렷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나눠둘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각각의 레이어, 명부와 암부에 그라데이션을 한 번씩 넣어줍니다. 4번은 반사광이에요. 오버레이와 스크린이 활용이 되고요. 여기서 공기원근감이나 기타 반사광 등을 추가해줍니다. 이 반사광 한 방에 그림이 확 맑아 보이죠? 이 단계부터 묘사를 쭉쭉 올립니다. 묘사의 경우는 명암 단계 지키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이 단계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명부, 암부, 코어 섀도우, 반사광, 폐쇄 그림자, 하프톤, 하이라이트. 알겠죠? 6번 마지막으로 보정 레이어 올리면은 끝납니다. 이 레이어들을 정리를 해서 최종적인 납품 단계에서는 인물 파트, 후보정 파트, 배경 파트 이렇게 폴더링을 하거나 아예 합쳐서 전달을 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질감 표현입니다. 옷주름은 힘 조절이 생명이에요. 압력 레벨이 높은 타블렛을 쓰면은 이렇게 힘 조절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주름 작업을 할 때 Y자, Z 모양, X자 이런 것들 도형의 형태로 기억해두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관절이 꺾이는 곳에 주름이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주름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습니다. 중력 그리고 당겨지는 힘. 여러분 물리 시간에 힘 배우죠. 힘. 우리 그림 그릴 때도 그 과학을 적용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중력이 옷을 당기는 힘 아래로 향합니다. 몸에 옷이 걸리면서 중력에 저항하는 힘 서로 당기는 힘 이건 사선으로 향합니다. 양방향으로 향하는 힘은 중화됩니다. 팔을 옆으로 뻗을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힘이 만나서 사선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그림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바닥에 닿았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눌립니다. 마름모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 아코디언 모양 기억해 볼까요? 눌리면 마름모 모양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는 관절이 꺾일 때 만들어지는 주름, 다른 하나는 중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름, 마지막으로는 힘이 차단되며 만들어지는 주름입니다. 의상 접힘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름은 또 별개예요. 하지만 이건 유형별로 따로 공부하셔야 하는 거라 여기서는 생략해 볼게요. 왜냐면 주름과 별개로 우리는 질감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질감 표현의 핵심은 브러쉬 선택과 명암 단계입니다. 셔츠같이 주름이 딱딱 떨어지는 소재는 경계가 선명한 브러쉬를 씁니다. 반대로 실크나 코트처럼 부드러운 소재는 에어브러쉬나 수치화 브러쉬를 써요. 여기서 잠깐 이론 설명해 볼게요. 폼 섀도우라고 하죠. 물체의 덩어리가 둥글게 돌아가는 중간톤 영역이 넓고 완만할수록 브러쉬는 부드러워지면 좋습니다. 이때 손의 힘을 빼고 필압으로 농도를 조절해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질감이 나와요. 반대로 물체에 의해 떨어지는 말 그대로 캐스팅되는 그림자는 캐스팅 섀도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모두 볼 수 있어요. 완전히 폼 섀도우로만 그리고 완전히 캐스팅 섀도우로만 그리면 안 되겠죠? 비중의 차이를 두는 거지 모든 명암 단계와 명암 종류는 그림에 적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림 다 그렸다고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림도요 화장을 좀 해줘야 됩니다. 클립 스튜디오 기능 4가지만 추가로 담아가세요. 첫 번째는 레벨 보정입니다. 명부와 암부의 범위를 조절해서 그림의 대비를 쨍하게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반대로 은은하게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내 그림 탔어, 망했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대비를 좀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이즈입니다. 아주 살짝 한 2-3% 정도 넣어가지고 디지털 특유의 매끈함을 없애고 밀도를 높여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색수차입니다. 노이즈랑 같이 쓰는 건데요. 외곽선에 살짝 주면은 트렌디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렌즈 블러랑 선명화입니다. 시선을 모으고 싶은 곳은 선명하게, 멀리 있는 건 흐리게. 저번 영상에도 나왔었죠. 카메라 렌즈를 따라 했다 해서 렌즈 블러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정말 많았던 그 오토 액션이 있어요. 외곽 라인에 이 노란 빛깔 뜨는 거 오토 액션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파나나님의 오토 액션, 파나나2 오토 액션을 이용했습니다. 이거 한 방이면 색감이 확 살아나요. 명암 경계에 컬러를 넣어주는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터미네이터 라인을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추해요. 포스타입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초가 없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 커리큘럼 3단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형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인체와 사물을 박스, 원기둥 같은 간단한 도형으로 단순화해서 그리는 형태력부터 한번 키워보세요. 두 번째는 투톤화 연습입니다. 형태가 잡혔으면 빛이랑 그림자 딱 2가지 영역으로만 나눠서 칠해보세요. 덩어리감 잡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복합 명암 묘사입니다. 투톤이 잘 되면 이제 디테일을 더해가는 거죠. 명부, 암부, 중간색, 하프톤, 코어 섀도우, 반사광,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까지
요 세 단계가 자유자재로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 컬러를 추가로 넣거나 선화 비중을 조절해서 나만의 개성을 강화해 나가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이론과 팁들이 여러분의 그림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타블렛 정보와 브러쉬는 더보기란에 정리해 둘게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2편 Q&A로 다시 돌아올게요. 참고로 Q&A는 이번과 같은 이론편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업무편으로 번갈아가면서 업로드될 예정이에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엑스피펜 제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